투자 여유 자금이 5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소액입니다. 네네. 이 돈으로 지금 당장 2022년 네. 명의 클리어하고요. 네네. 깨끗해. 이제 시작한다 하면 어떤 방법을 좀 권해주시고 싶으세요? 일단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좀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에는 리스크가 있기 마련입니다. 서울 수도권이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르지 않은 지역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는 지역도 있고 반등할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좀 지켜봐야 될 지역들도 있거든요. 서울 수도권에다가 내가 그러니까 건희 아빠가 5천에서 1억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3개 지역 정도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파주입니다. 파주. 수도권도 있구나. 네, GTX 지역인데 GTX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뭐 저기 그 아파트 단지들은 비싸죠. 당연히 비쌉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실거주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10억 구간은 이제 떨랑 말랑 이제 파주 운정신도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옆에 금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금촌. 와, 들어보지도 못했어. 가보면. 그 군부대 들어갈 때 거기서 갈아타고 들어가는 데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막 그런 데까지 왜 가냐고 훅훅 가고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수도권입니다. 거기도 수도권이고 GTX 3까지 차로 15분 정도만 다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수도권에서 그것도 GTX의 영향권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3억대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신축이, 그것도 롯데캐슬이에요. 2,500세대가. 그럼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관점도 괜찮고 실거주의 관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곧 이주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쳐다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래도 욕했던 지역들 오고 저도 거기 가보면 시원한 것 같아. 이런 말 해서 그런데 거기 딱 차를 갖고 내리잖아요. 그러면 공기도 좋은 것 같고 왠지 뭐라 그러지? 겨울에 가면 더 춥고 달라. 여름에 가면 시원한 공기 흐름이 달라 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수도권이라 이거죠. 뱀대가리냐 용꼬리냐를 타러봤을 때 지금의 결론으로 보면 용꼬리가 올랐거든요. 용꼬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한 번씩 관심 가져보고 지금까지 소외됐었잖아요. 소외됐었지만 절대 가격이 싸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어디 감히 3억대 롯데캐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한 번씩 관심 가져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제가 물론 이제 법인으로 못 사니까 개인으로 사야 되니까 좀 명의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절대 가격에 싸서 저는 그런 거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수도권의 지역에서는 또 이제 외곽 지역들 경기도 이천하고 여주 지역들 이런 지역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건빠님 세상에 여주 쌀이나 사던 곳이래. 거기다 뭐 이런 걸 가요. 여주가 어디 붙어 있는데요? 거기가 사람 살아요?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는 그런 관점이 여주 이천 전에 광주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죠. 광주광역시 말고 광주시. 2년 전에도 그런 말 했어요. 광주? 거기가 어디 붙어 있는데? 와, 오포? 그런 데가 어디 있는데? 근데 이제 태전지구 보시면 그거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사람들 태전 입주할 때 대부분 다 그랬거든요. 저런 논밭에다가 지하철도 없고 서울 들어오는 그 교통이 좀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 단점 하나만 있으면 그런 데다가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거기가 오르겠어? 근데 지금 광주 욕하는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다음 광주처럼 될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때는 욕했지만 지금 욕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천하고 여주도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제가 그런 표정이에요. 요렇게 쳐다보거든요. 2년 전에, 3년 전에 우리가 광주를 봤던 그 관점으로 지금 이천하고 여주를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고 투자금 있으면, 물론 1차 상승은 끝났어요. 작년에 한번 잠깐 반짝 뛰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거 뛰고 그냥 가만히 자빠져 있을 지역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너무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수도권이라 이거죠. 그런 장점과 가지고 있고 단점으로는 그런 데까지 못 사나? 라고 했지만 입주 물량이 끝난 지점 그리고 옆에 있는 형 광주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천이 오르고 여주가 오른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투자를 생각했을 때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5천을 칼질해 갖고 이제 1,000만 원씩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귀찮긴 해. 뭐 그냥 1억 정도 박아놓고 편하게 가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1억 넣고 1억 먹고 1,000만 원 넣고 2천 먹기 위해서 이제 접근하는 지역인데 소액 투자의 균점이라면 좀 몸을 좀 귀찮더라도 좀 많이 다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경남 지역에 진주라는 곳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거기 물건 2개 갖고 있는데 일단 제가 2년 전에는 그 경남 진주하고 김해하고 이런 지역들 포항 이런 지역들 되게 많이 추천드렸거든요. 모순 관점에서 소액 투자의 관점에서. 근데 그 옆에 오르지 않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물론 아까처럼 얘기했던 딱 들어보면
잠깐만 인구 10만 잠깐만 3,000포? 세상에 그런 지역들 관심 가져?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흐름이 올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미분양이 없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대 가격이 싸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저평가냐 아니냐라고 관점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보다는 절대 가격이 관심이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로 5천만 원 갖고 저는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칼질해서 1,000만 원짜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세팅 가능합니까? 그럼요. 경남 사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남 정말 멀어요. 정말 멀고 사람들이 가기도 뭐하고 교통편도 불편한데 그 지역에 미분양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즉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말했던 그 세 가지 조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유예 이 중에서 두 번째 걸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마지막 입주 물량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 지역에 가보시면 그래프가 요래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그러니까 정고점을 뚫어서 요렇게 들어갔는데 전세가는 요렇게 갔고 매매가는 요렇게 돼서 얘가 붙어버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도 준신축입니다. 준신축이. 구축이 아니고요. 그것도 1억 이하고요. 그럼 1.1% 가지고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 옆에 있는 좀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아파트 그런 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같은 게 투자가 가능하죠. 그래프가 요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붙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세팅을 1,000만 원 실투를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에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1,000만 원 정도 세팅했으면 더 이상의 하락은 없다 이거죠. 전세가하고 붙어버려서 전세가가 어느 정도는 받쳐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지역의 마지막 미분양을 잡아가지고 또 많이는 하진 않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한번 많이 물려봐가지고 한 20개 했다가 한 개당 한 3천만 원씩 뱉어낸다고 하거든요. 진짜 그렇게 보면 진짜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찍히는 투자를 쪽으로 이제 지금은 좀 돌아선 상황이다 보니까 한 지역에 이제 최대 3개 정도까지만 하거든요. 3개 정도. 많으면 3개. 그러니까 그 지역의 신축이 될 만한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따라갈 만한 것들 한 2-3개 정도까지만 해서 제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첫 번째가 저는 미분양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청주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셨어요? 그 시기였군요. 그 힘든 시기. 네, 힘든 시기에 물량이 많은 시기. 청주의 그 역전세. 네. 저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저는 뭐만 하기만 하면은 전세가 너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가 죽어버린다는 표현 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집을 안 사면 사람들이 다 전세만 살기 편하거든요. 그러면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뭐 이렇게 해서 요런 지점들이 붙거든요. 그럼 요런 지점들이 요렇게 있는데 여기가 물량이 되게 많아, 요렇게. 입주 물량이 많아. 그 사람들이 여기서 뻘짓거리 한다고 전세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초보였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한 10개씩 세팅하고 나면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어쩔 땐 뭐 한 500씩 남아요. 뭐 예를 들어서 1억 2천에 사가지고 수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6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뭐 하고 나면 한 200 정도 남아요. 전세 1억 3천에 냈었거든요. 그게 2년이 되고 나니 물량이 이렇게 되거든요. 전세가도 폭락하고요. 매매가도 폭락하는 거예요. 매매가는 한 3천만 원? 전세가는 한 5천만 원씩 폭락하더라고요. 집 전화하고 나 입주해야 되는데 빨리 전세금 빼달라고 하지. 전세 내놓으면 물건이 많아서 전세 안 나간다고 하지. 입주장에 그런 전세 내고 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때 버텼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후레니님을 만나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정리를 하셨어요? 버텼어요. 하나씩? 버텼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 나는 게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갭충이들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버티에서 살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팔았어요. 좋은 것들. 인덕원의 데오 푸르지오 1차, 2차 아파트 그런 것들을 진짜 제가 1,800만 원에 세팅했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막 6억씩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1억 먹고 던져버렸다니까요. 그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눈물 나는 많이 시기했거든요.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시행착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투자의 방향성을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보니까 제 교훈이 돼서 지금은 수익보다는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데오프루지오 팔고 나서 사람들이 너 미쳤다고 그런 거 청주를 갖다 경매로 넘겨버리지. 근데 너무 물건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근데 그렇게까지 투자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3개 정도.